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본인에게 맞는 직업과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일까? 또 혹은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사람이 다들 깨을러가지고 이제 인생 말아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긴 하지만, 근데 자신에게 맞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게 정말 내한테 맞는 것 같다, 내 일인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나 깨나 그것만 신경 쓰게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덧글이 하나 달리더라고. 그래서 에이, 에바니 형, 저에게 맞는 직업이나 적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어떻게가 포인트다. 벌써 26인데 아직도 저에게 맞는 일이 뭔진 모르겠어요. 제 길을 찾기만 하면 다 쏟아부을 각오는 되어 있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라는 이런 덧글이 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낀 여러분에게 맞는 직업과 적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통상적으로 직업과 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지능지수에 비례해서 가게 돼 있죠. 그죠? 지능이 높으면 의사, 변호사를 하면 돼. 그지? 지능이 낮으면 한국에는 되게 열받는 게 지능이 낮으면 기술직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기술직도 엄연히 재능이 필요하거든. 내가 봤을 땐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한국이란 나라 공교육이 완전히 이제 병신 같아가지고 전부 다 대학교 가다 보니까, 야,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어디니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대학교만 가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진짜 머리가 좋아서 의사 변호사를 하다가도 때려치운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실제로. 왜? 자기 적성에 맞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머리대로 성적대로 내가 간다고 해서 내 지능에 맞는 순서대로 내가 공무원 시험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을 뚫었어. 근데도 일하면 주옥 같거든. 때려치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한국의 그런 지능대로 이제 적성과 직업이 정해지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야. 그지? 물론 변호사와 의사에겐 높은 지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누구한테나 적용된 건 아니란 거지. 그러면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뉘게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게 합치되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게 똑같아지면 그때는 쥐드래곤 되는 거야. Get you crayon, get you crayon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미라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이 또 없잖아. 세상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근데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 문제는 이 좋아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좀 냉소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보면 좀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 이제 연기 같은 거 이런 거 멋있어 보이잖아. 재밌을 것 같잖아. 잘하잖아.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고 이런 일들의 경쟁률은 엄청 심하거든. 진짜 피라미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래, 난 넷플릭스에 지금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박혜수 배우가 있잖아. 박혜수가 이번에 소리남도 나오고 거의 다 나오고 있잖아. 퐁퐁이야! 다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연기 참 잘해. 솔직히 참 잘하잖아. 박혜수 배우가 나이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언제 떴어? 40살이 넘어서 떴잖아. 40살이 넘어서 떴단 말이야. 근데 배우 중에는 그런 배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정우처럼 일찍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에 아기 김윤석도 거의 굉장히 늦은 나이에 떴단 말이야. 이게 되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단은 그게 예능계라면 더더욱더 재능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예능계 쪽이나 이쪽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런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뒤늦게 겨우겨우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도 못 보고 결국엔 죽어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할 거면 그렇게 죽어가도 좋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러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시집장가는 못 가나지. 시집장가는 못 가. 그래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예능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까 말했던 사람들처럼. 다만 그 허들이 굉장히 높을 뿐인데 근데 실제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항상 직업대로 보잖아. 예능계 사람들이 제일 높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나도 보면 이제 뭐 예능계가 엄청나게 넓잖아. 그래서 동네에서 뭐 피아노를 치든 그런 거 가르치든 뭐 바이올린을 가르치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좀 재밌게 사는 경우는 내가 좀 많이 봤거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이제 잘하는 걸 하는 경우가 있지. 잘하는 걸. 잘하는 걸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돈은 또 많이 벌게 되니까. 그래서 잘하는 건 또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 그냥 해보면 돼요. 해보면 굉장히 두각을 빨리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자주 오시는 사람 중에 승봉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가지고 막 상장도 따오고 그러거든. 근데 운동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 근데 그냥 바로 이제 벌써 이제 대회 나가고 막 이제 웬만하면 막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따오고 그러거든, 진짜. 그게 왜? 알고 보니까 그쪽이 재능충이었던 거야. 뭔가 재능충이야. 내가 잘하는 거는 뭐야? 해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굉장한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한데,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공장도 가봤고, 노가다도 해봤고, 나 심지어 나이트클럽에서도 일해봤어. 서비스직도 해봤고, 나도 다 해봤지. 뭐 보험 영업도 해봤고, 결국에는 이제 증권 영업으로 정착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선택하게 됐지만, 근데 내가 이때까지 일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디였냐면 나는 솔직히 그거였거든. 옛날에 효성이었나? 어디 노가다로 나갔는데 진짜 하는 거 없어. 기계가 다 해. 약간 화학 섬유 실을 감는 일이었거든. 다 감으면 그거 보고 있다가 다 감기면 그냥 통에 넣는 거야. 통에 넣고 다시 이제 깔때기에 넣으면 또 기계 또 왕 감고 넣고 소래 차면 갖다 놓고 굉장히 단순하고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 나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진짜.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일을 계속 하는데 내가 하루 일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때려치운 일이 그게 유일하거든. 근데 진짜 놀랬던 게 내가 어느 날 MBTI를 봤단 말이야. MBTI 보니까 내가 ENTP잖아. ENTP는 그러더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쓸데없이 반복적인 업무만 하면 내 왜 다른 말 못하는 곳에서 절대로 일을 못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단 말이야. 쓸데없이 반복적인 일 하는 건 진짜 싫거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황 과장이 ISTJ인가 그래. 근데 황 과장은 또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하은 게 황 과장은 나는 공무원이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형님도 ISTJ거든. 우리 형님도.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내가 요새 MBTI에 약간 좀 심취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형한테 ISTJ 이렇게 하니까 ISTJ는 공무원 직종이 이 적성에 맞대, 실제로. 그래서 형한테, 우리 형 또 농협에서 일하잖아. 농협에서 일하니까, 뭐 일은 뭐 적성에 맞나 그러니까, 솔직히 일은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약간 농협 일하는 게 뭐 공무원 같은 게 있거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아, MBTI가 이렇게도 연결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다 일은 해봐야 되는데, 한번 MBTI 한번 봐봐. MBTI 별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진짜. 진짜 그건 확실해. 내가 느낀 거는 나한테 완벽하게 일치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내 주변에 봤을 때도 이 직종은 이 일이 맞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뭐 결국엔 다 뭐 지능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아니면 MBTI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건 다 힘들어요, 사실. 저희 형님도 농협일이 맞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피부병도 도진 적이 있었고, 실제로. 뭐, 황 과장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황 과장도 되게 힘들 때 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늘상 말하는 게 그러잖아. 행복과 고통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닌다고. 이 얘기를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지금 와서 내가 보면 사람들은 너무 이상향을 찾고 있다는 거지. 이상향. 그러니까, 으아 거지 같아서 못 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할만하네 라면 충분히 적성에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 이 정도면 할만해로 만족을 못해. 뭔가 더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한테만 일어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건 내가 애티튜드,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작은 일도 되게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프로의식이란 게 뭐야? 결국엔 돈 받으면 돈 받는 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약간 월급 루팡이 대세잖아. 그지? 내가 200만 원어치를 하는데 내가 일을 100만 원밖에 안 하면 100만 원 버는 거다 약간 이런 것보다는 모든 일을 항상 열심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와서 나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것도 지금 와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많고, 증권 영업도 당연히 도움된 게 있고, 전부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거든. 그리고 내가 말하지만 인생은 분명히 짧지만 또 생각보다 길거든. 긴 여행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놓고 봤을 때 이런 여러분들의 하나의 경험 자체가 점점점 쌓여서 그게 결국엔 지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 번씩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그러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어느 정도, 내가 절대로 못하는 일은 이거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일 하면서 그리면서 조금 더 좋은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제 조금 점점 이게 큰 집을 지어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결국에는 또 MBTI 맹신론자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근데 한번 참고는 해보세요. 진짜 참고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